경산 문명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생 교사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교통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가 대구에 신설돼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백화점 유통전쟁에 이어 아울렛과 창고형 할인 점포를 둘러싸고 제2의 유통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일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가의 고심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우리나라 항공교통을 총괄할 항공교통본부가 대구에 신설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지역 항공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제2항공교통센터. 대구에는 1952년부터 항공관제소가 있었지만 지난 2001년 인천으로 옮겨가 인천항공교통센터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인천항공교통센터가 우리나라 지상 5.6km 위의 항공기 관제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2,0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등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구의 제2항공교통센터를 짓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인천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서쪽 하늘, 대구항공교통센터는 동쪽 하늘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교통통제센터도 대구에 들어섭니다. 평소에는 항공교통량을 예측하고 통제하지만 미국 9.11 테러나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처럼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인천 항공교통센터와 대구의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본부도 대구에 신설돼 7월부터 운영됩니다. 직원과 가족 등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등 대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지역의 항공산업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관련 학과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해서 지역에서 항공 관련 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제대로 된 항공 인프라까지 구축되면서 지역 항공산업 발전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실한 국정교과서에 비민주적인 절차로 연구학교로 지정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한 경산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위를 시작한 학생들은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모여 연구학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특정 선생님들, 반대하셨던 선생님들의 부당한 보직 행위 이런 또 학생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점이죠. 일부 교사들은 연구학교 반대 교사들이 담임 배제 등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다 일일이 부르셔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좀 회의도 하시고 압박을 좀 하셨죠, 사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좀 세 분이 당하셨습니다. 학교장은 학생들 집회를 막기 위해 오늘과 내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자습을 취소한 가운데 연구학교는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철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국정교과서에 언론에 나오는 것들라든지 그런 좀 심각한 7개라든지 7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금년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학생들은 연구학교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나서 3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처리 설비를 이동식 차량으로도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탁한
일반 생활하수가 처리 장치를 통과하면서 순식간에 투명하고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경주의 영문약자를 딴 GJR 공법으로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하수 급속 수처리 기술입니다. 인근 경산시와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에도 진출하는 등 올해 5억 원가량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씩 걸리던 하수 처리 시간을 15분 정도로 수십 배 이상 단축시킨 데다 최근 처리 설비를 특수 차량 형태로 제작해 이동성을 높인 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하수처리 공정은 GJR 공법보다 대여섯 배의 큰 부지가 필요하지만 본 공법은 50톤이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2.5톤의 그 작은 차량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에서 하수를 처리하다 보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장 봄 관광철을 앞두고 천마총과 안압지의 녹조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여름 장마철 하수 방류 사고나 수산시장 오수, 축산 폐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미세 버블로 인해서 급속으로 부상 분리하는 장치로서 처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유비도 좋고 그래서 컴팩트한 구조로서 유지관리가 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4.12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투개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법과 재보궐선거 안내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늘까지 경북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 1곳, 기초의원 3곳 등 4개의 선거구로 현재까지 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오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내벽 등의 피해를 입은 경주 흥무초등학교를 찾아 내진 보강공사 현황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운동장 유해 우레탄 사용으로 인한 후속 공사 일정과 지역 현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경기 불황에다 과일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과일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과일 창고마다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55만 톤을 생산한 사과 주산지 영천의 사과 저온 저장고에 사과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설 명절이 지나면서 재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설 명절을 겨냥해 생산되는 이 같은 300g 이상의 대과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면 거의 소진이 됐지만 올해는 30%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설 명절 시기에 김영란법이라든지 경제 침체, 전국 상황 때문에 저희 매출액이 약 한 30%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하가 늦어지면 중과나 소과에 비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 재고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판매가 줄면서 경북 지역의 올 들어 지금까지 사과 매출액은 5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나 줄었습니다. 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낙엽병으로 청도의 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줄어들었는데 감 말랭이 소비량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감값이 지난해에 비해 40에서 50% 이상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생산 농가마다 타격이 큽니다. 지난해 설 대비해서 올해 한 20% 정도 매출도 감소가 있던데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앞으로 이제 소포장 개념으로 전국 마트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설 선물용 단체 주문이 많이 준데다 오렌지나 바나나 등 비교적 싸고 당도가 높은 외국산 과일을 찾는 소비자도 늘면서 국내산 과일 소비가 계속 줄어 생산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신세계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유통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올해는 아울렛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를 두고 다시 한번 유통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신세계, 현대, 롯데, 이른바 빅3 백화점의 대구 진출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대구 백화점이 오는 4월 개점을 목표로 옛 귀빈 예식장 자리에 아울렛 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패션 2월 상품을 주로 팔던 전통적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식음료와 가전, 가구 등 비패션 부문 매장을 전체의 4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렛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굉장히 좀 싼 그러한 시장이고 지금 이제 소비 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많고 아울렛 시장은 그동안 대구에 2군데 점포를 둔 롯데가 매출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대구 백화점이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창고형 대형마트 시장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대형마트들은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2곳은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가 더 크게 더 싸게를 갖다가 모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그런 게 어필이 돼서 점차 자꾸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런 창고형 점포가 전국에 11곳 있는데 6, 7년 안에 50개 점포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대구에 예정된 신규 점포는 없지만 내년 초쯤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격동에 있는 코스트코 대구점이 연말이나 내년 초 동구 혁신도시로 옮겨가는데 이 건물이 이마트 소유여서 창고형 매장이 들어서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대구 유통업계가 백화점 경쟁에 이어 아울렛과 창고형 점포에서도 제2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액은 351억 달러로 2015년보다 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FTA 미 발효국 수출은 103억 달러로 2015년보다 17.2% 줄어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이 지역 수출 감소세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때 농어촌에서 기승을 부리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티켓 다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농어촌을 파고들며 퇴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게축제로 유명한 경북 울진의 한 어촌. 차에서 내린 다방 여종업원이 보온병을 들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윤락행위까지 포함한 티켓 영업입니다. 25,000원이라던데 한 시간에? 하루 올려가기는 30이에요. 그럼 2,000원 얼마예요? 우리 20이요. 8천여 명이 사는 아담한 어촌, 성업 중인 다방만 30여 개입니다. 여종업원 수십 명은 술집이나 음식점과 연결돼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트는 지역마다 없는 데가 어딨어. 저녁에는요, 여기는 100사람들 배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미국 쪽으로 아가씨를 빼버리잖아요. 일부 다방은 중국 동포나 탈북 여성까지 고용해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갑자기 다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매매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가정 파탄 날 정도예요. 유독 이 어촌에 다방이 많은 이유는 값비싼 대게 산지라서 알부자 선주들도 많고 어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다방업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경찰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폐 영업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친구 들어오는 것도 없고 티켓 다방은 이때까지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어요.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농어촌의 티켓 다방의 퇴폐 영업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대구 스타디움 앞 지하보도 3곳에서 세월호 모형 낙서 8개를 발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4시쯤에는 수성구 욱수동의 한 굴다리에서도 비슷한 낙서 2개를 발견해 근처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재물 손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예선업 종사자 200여 명이 오늘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7,500만 원 상당의 예선료를 대폭 낮추고 항만별 등록 예선을 두고 중국의 모든 예선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예선료를 낮추더라도 예선업체들의 기본적인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입찰 대상을 늘리는 것은 공정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14년 5월부터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하며 그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 운영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을 인출해서 딸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대구 경북 각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올해부터 6만 원으로 만 원이 늘었고 이 카드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도서 구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주민센터에서 새로 충전받고 신규 대상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 홍보관이 설치됐습니다. 촬영장의 강령전 내부에 설치된 홍보관은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상시설과 주요 촬영에 사용됐던 전시물 등으로 꾸며졌고 방문객을 위한 디지털 방명록, 주인공과 사진 찍기 체험 코너 등도 설치됐습니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은 각종 촬영 장소와 찻사발 축제장으로 활용되며 문경 관광의 중심으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TA항공이 대구 오키나와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